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라는 조금 다른 무대에서 시작, 확장, 다음 단계를 모두 경험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에버그린 리헵 앤 웰니스의 설립자이자 카이로프랙터 그리고 교육자이신 닥터 크리스 팍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민 1.5세대로서 창업 스토리 그리고 왜 다른 지역이 아닌 프레이저 밸리의 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판단 그리고 에버그린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 소개로 이민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2000년도에 원래는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제 처음 조기 유학 갔었어요. 저희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간 거라서 중2 때 이제 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내 보면서 이민을 하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민 정책들이 좀 불안정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거기를 정착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저희가 또 지인들이 또 밴쿠버에 있었고 그때 밴쿠버는 아무래도 이민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미국은 당시에 이제 이민을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잘못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벌써 어려웠구나 이민 자체가. 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버지니아 쪽에 있으려고 했다가 저희 집 부모님들은 그냥 밴쿠버를 결정하시고 이제 넘어왔던 거죠. 같이 따라오신 건가요? 예, 이제 어머님과 같이 왔어요. 그때 저희 이제 그 여동생이랑 저랑 이제 해가지고 목적은 원래는 이제 조기 유학 베이스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영주권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결정하시고 2001년에 여기 와서 밴쿠버로 이제 온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쯤 2001년도쯤에 여기 와서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헬스케어로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내내 사실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네. 어떤 전 쪽으로 이과가 이과가 문과인가 이제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쯤 온 사람들 그 당시엔 몰랐지만 중학교 때쯤 왔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 중학교 지나서 온 사람들. 맞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의 성향이 만약에 문과를 할지어도 아무래도 조금 문과로 어렵다라는 걸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예, 장벽을 느끼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이제 이과적인 부분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니까 내가 잘하나? 이거 사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많잖아요. 저희도 주변에 다 그렇고 원래 성향은 굉장히 문과인데 그래서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할까? 저는 원래 경영대를 갈까? 아니면은 이제 원래 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셨구나. 원래는 제가 이제 경영대 쪽을 굉장히 지망을 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마지막에 이과 쪽으로 바꾼 케이스였거든요. 11학년 때까지 고민을 두 개 다 보고 있다가 고민했었죠. 근데 결국 사이언스로 진학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옵션도 사실 근데 어려서부터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한국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원을 해서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보통 이제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고 다 개원이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네, 그 당시 살았던 동네가 한국에서는 창원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창원도 신도시였거든요. 신도시가 보통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이제 개원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을 하고 이렇게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저희 집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거의 개원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도 다 개원이시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아버지들은 거의 이제 의사분들이 개원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좋았냐면 한 100개 이상의 케이스를 다 본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다양한 영역의 케이스를 보시면서도 한 섹터였으니까 사실상 코홀트 스터디 같이 그것도 이제 잠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 결정을 했을 경우 잘 됐고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인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헬스케어를 진행할 때는 사이언스 준비를 할 때 저는 목표를 두고 간 거는 원래는 이제 덴티스트였어요. 치대를 가자. 네, 그 목적으로 간 거였고 그래서 12학년 때 결정을 치대를 준비할 마음으로 갔죠. 카이로프랙틱을 하게 되신 거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그 진학 구조 자체가 대학교를 먼저 가서 학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들이 많아요. 거의 전문 대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헬스케어들은 법대도 그렇고 문과에서 대표적으로 법대인데 헬스케어 쪽은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전문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GPA를 만든다거나 뭐 한두 과목 잘 들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동부를 갔었어요. 처음 1학년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밴쿠버에서 이제 준비했던 많은 친구들이 동부 대학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동부 대학을 갈 때쯤이 그 당시에 온타리오주에서 13학년이 없어질 때였어요. 딱 그 시점이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대학교 1학년에 막 들어오는 신입생의 숫자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13학년 졸업한 친구들, 그렇겠네. 네, 그럼 12학년 졸업한 친구들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다 다르고. 혼동의 도가니 와, 차인데. 그런 분들이 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13학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온타리오는 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타리오 대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었고, 그에 비해서 밴쿠버에 있는 이제 친구들은 다들 이제 UBC나 SFU 쪽에 이제 진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떠나고 싶어서 이제 동부를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내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특히 1학년 때 저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막 생겨가지고 제가 성적 유지를 순간적으로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통은 성적을 받는 데서 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2학기 때부터 서집에서 2학기부터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캐나다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해도 많이 불리해진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학교가 너무 없으니까. 네, 숫자가, 학교가 너무 없으니까. 수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캐나다 대학들 이제 7회 대학원 들어갈 때 GPA 칼큘레이션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1학년이 베이스. 쉬우니까. 네. 1학년이 보통 성적이 제일 잘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되게 깎아먹지. 2학년 때 깎아먹고 3학년 때 올리고 약간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1학년 때 이제 제가 좀 떨어져 있던 케이스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줘야 어려움이 좀 있어서 회복하는데 힘드셨겠네.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저는 이제 미국을 준비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원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와중에 제가 한 4학년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미국 대학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저는 이제 이걸 준비에 들어가는 집중을 하다가 그때 투이션을 받았거든요. 학비. 미쳤지. 미국 투이션은.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NYU였어요. 뉴욕대. 근데 저는 그게 어려서부터 그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린 생각이었죠. 제가 잘 아는 치과 원장님도 거기에 이제 가면 좋다, 추천서 해주시겠다 해서 가는 준비는 이제 되고 있었다가 학비를 그때 본 거예요. NYU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제일 하나거든요. 탑이었죠. 네. 제가 딱 그거 보고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생활비랑 그때 이제 2009년도쯤에 생각했던 금액이었는데도 도저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면 2-30만 원 더 들어가고, 맞아. 그게 이제 비용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공부에 대한 좀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전공을 갈 수 있을까, 가더라도 내가 이제 실제 나중에 이 들어간 비용만큼의 뭔가 퍼포먼스를 맞습니다. ROI가 정말 당시에는 ROI라는 얘기도 몰랐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주변에 어떤 이제 그분께서 이제 카이로팩틱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좀 알게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저랑 적성도 잘 맞을 것 같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맞을 것 같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사실 저는 애시당초 사이언스를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이언스 공부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근데 저는 이제 의료 전문직을 하고 어떤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방식을 많이 봐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건 나랑 무조건 맞는 이제 일이라는 거를 저는 한 초등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고 나서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거는 내가 죽어도 못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어쨌든 이것도 약간 의료계통 전문직이니까 뭔진 몰라도 포지션이 이제 한국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한의사 같은 역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는 그래서 준비를 그쪽으로 막 치대 준비하다가 막판에 다 바꿔서 막 집어넣었고,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 카이로팩틱 대학원이 보통은 단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몇 년이에요? 4년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닥터니까. 네, 닥터가 그 전문 대학원인데, 그 대학원들이 그 당시에 제가 어플라이 때쯤이 리반 브러스 때였어요. 네. 서프라임이 터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큰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때가 아니었는데 이런 작은 대학원들은 지금 이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이게 치대 쪽이랑 다르게 너무 이제 페이버블 네네. 하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4년 학비가 제가 가려고 했던 뭐 미국에 있는 치대 대학원을 가더라도 그 1년 학비보다 싼 거예요. 4년. 엄청난데? 예, 장학금 받고 하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네네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낫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빠르게 결정해서 이제 그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는 적성에 맞는다는 걸 다시 재확인하셨나요? 적성은 잘 맞았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이제 잘 맞았던 일이었던 것 같고 저도 뭐 되게 부럽네요. 네, 그런 계통의 일은 맞았는데 문제는 이 공부 자체를 하면서 이 면허라던가 네네. 이 직업 자체를 몰랐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인 카이로프랙터 분들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네네네. 또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직업이라는 분을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흔히 많이 봐왔던 군들. 그쵸. 예를 들어서 의사, 치과의사, 네. 약사 뭔지 알겠잖아요. 네네네. 그죠? 변호사라는 거는 알잖아요. 네. 뭘 하는 건지. 뭘 하는지 알겠고 대충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인지 알겠고 이걸 되면 내가 이 정도 벌지도 알겠고 약간 예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상되는 그런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가 있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직업군들을 많이 선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저는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저는. 저는 한 2번 가봤는데 에버그린 갔었거든요. 그래도- 꼭 해주는 거? 이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총체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업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나와서 내 커리어 패스는 어떻고 디벨롭은 어떻고 이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의학의 한 갈래니까 대체의학의 한 갈래로 치면은 한의학적인 접근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막 기획을 침 맞고 도수 치료하고. 맞습니다. 뭐 한약 순화하고 먹고. 약을 먹으면서 좀 몸을 다스리고 약간 이런 계통의 우리는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호중도 받고. 그런데 근데 이제 카이로팩틱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쪽 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예전에 물리치료사였던 분들이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의사였던 분들이 오셨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해했을 부분들을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원래는 이제 한 2학기만 하다가 저는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2학기 하고 잠깐 휴학을 하고 왜냐면 제가 원래는 포틀랜드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걸 나가서 뭘 할지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 3년 4년 걸리고 확신이 안 드셨구나 그 네. 당시에.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해서 저는 다시 공부해서 치대나 뭐나 다른 걸 다 해야겠다고 휴학을 하고 밴쿠버 돌아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래 마지막으로 이거 휴학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편입 신청을 하자. 이 학교는 아닌 것 같고 그때 LA 대학원으로 편입을 해놓고 여기서 그때 많은 이제 다른 클리닉들을 다시 배우자. 클리닉 다니면서 인턴들 다시 하고 뭐 또 다른 직종도 가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너무 안 하고 모든 걸 시작했던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3이었던 것 같아요. 23살, 23살. 23, 24.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다가 좋은 사례들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은 이제 LA로 갔죠. 그럼 거기서 3년을 더 하신 거네요. 네, 3년 딱 하고 졸업을 하고 LA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역시 또 그러면 LA에서 졸업을 하면 그 라이센스는 어떻게 트랜스퍼가 되는 건가요? 연어는 두 개 다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두 개 다 따로 있습니다. 국가고시가 미국 시험, 미국 시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7차를 봐야 돼요. 미국 거 4개, 캐나다 거 3개. 와. 근데 시험을 7번을 보시는 근데 거예요. 그게 캐나다라고 해서 뭐 다른 과목을 더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학력은 그대로 인정되고요. 네네네. 연어 시험 국가고시가 다른 체계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시험을 보고 원래는 미국에 남아 볼까 아니면은 캐나다 돌아왔을 때 토론토로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 밴쿠버로 갈 것이냐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LA 쪽에서 제가 아무래도 인터넷이니까 그때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다음 토론토는 제 대학교 친구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다 이제 잘 잡은 친구들은 그때 다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는 상태였으니까 또 제 여동생도 토론토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가는 게 되게 맥센스한 결정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왜 이리로 오셨어요? 그때 제가 졸업반쯤 됐을 때 제 지금 와이프랑 롱디를 할 때였는데
제가 LA나 토론토를 가면 와이프가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밴쿠버를 가면 깔끔해지는 거죠. 왜냐면 와이프는 이미 잘 여기 해봤고 밴쿠버에 계시는 집이 다 여기고 가족분들 계시고 있고 내가 일로 와버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쉬운 제일 쉬운 솔로 외출이었죠. 이동. 그리고 또 저도 밴쿠버에도 아는 원장님께서 오시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약간 멘토 같은 분이 좀 계셨나 봐요. 네 여기도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동부를 동부로 갔다. 대학을 갔다가 그럼 다시 오시긴 한 거네. 그러니까 여기 전혀 막 처음 오신 건 아니네.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4년을 다녔으니까 대신 9년을 떠나 있다 온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밴쿠버에 대한 연고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 거기 그때는 진짜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왔던 네네네네네. 케이스였습니다. 네. 근데 그 연구 없이 시작하는 거는 제 느낌에는 뭐 LA에 있었어도 토론토에 있었어도 뭐 제 직업적인 네트워크는 없던 건 마찬가지였으니까 네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밴쿠버로 온 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처음에 카이로프랙터로 취직을 하셨었던가요? 아니면 바로 개원을 하셨었나요? 당연히 저는 이제 취업했었는데 그때 두 군데 로케이션에서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막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밴쿠버 자체가 이제 그리고 한인들만의 기준은 아니고 이제 외국 분들 자체도 좀 거기를 이제 좀 레귤러하게 다니셨던 분도 있었다면 네네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가본 분도 많았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클리닉들 자체가 기존의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고 뭐 흔히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다학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클리닉 구조가 여러 가지 이제 카이로프랙틱도 있고 네네네. 뭐 피지오도 메디컬도 하고. 있고 피지오도 있고 뭐 다 같이 이제 일하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게 몇 년 정도예요?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감사한 이제 제안들을 받아서 이제 일을 시작했던 건 맞지만 그 당시에 제가 딱 해보면서 느낀 게 미국이랑 캐나다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취업을 하면 제가 이제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개념인데 그치. 여기는 캐나다는 제가 컨트랙터가 맞아요, 맞아요. 네. 솔로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클리닉에서 저한테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환자를 보는 그런 개념인 건데 네네. 한 군데 클리닉은 이제 저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이제 이 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6시간, 7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환자는 다 차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클리닉에 갔더니 뭐 방도 시간도 다 쓸 수 있고 다 좋고 뭐 시설도 너무 좋은데 거기는 이제 환자를 서포트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 케이스였고요. 예, 완전히 극단적인 케이스였다 보니까 그걸 제가 경험하고 1년이 지났는데 너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너무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 사업자의 개념으로 시작할 줄 모르고 1년을 했을 맞아요. 때는 나는 무조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와, 예상보다 너무 안 좋은 거죠. 네네. 근데 미국에서 제가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뉴비들한테 굉장히 좀 헐시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도시로 갈수록 모든 전문직들이 소위 말해서 갈려 나가는 시장이 텃세도 있고 터세도 있고 워낙 많고 네. 그래서 뉴욕이나 LA는 처음 이제 뉴비들이 되게 힘든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밴쿠버로 좀 이제 결정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여기도 해보니까 와 제가 뭐 LA에서 차라리 1년 열심히 일했을 것보다 훨씬 더 못 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때 이제 개원을 생각하게 된 거였죠. 아 그러면은 한 1년 되고 나서 바로 개원을 생각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한 직업을 만든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런 개념으로 한 거지. 포지션을. 예, 그런 거지. 왜냐면 다른 데를 가봤을 때 느낌이 그 당시만 해도 외국 클리닉 가면은 그냥 익스펜스 쉐어링 개념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거기 토탈 나오는 익스펜스를 얼마씩 내라. 오히려 저는 이제 일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돈을 내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세를 내는 세를 내는. 렌탈 피를 내는. 네, 그런 개념이 너무 많으니까 와 내가 이걸 계속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내가 나와야 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느니 맞아, 맞아. 어느 한 군데서 내가 좀 어, 진행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바로 개원을 했었죠. 그러면은 처음에 아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개원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원래는 개원 전에 뭐 다른 사업 그런 계획들을 막 갖고 있었고 그때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육 사업도 제가 운영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격설적으로 그때 카이로프랙터로서보다 교육 사업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해야겠다라는 네네네. 마음을 먹었던 시간부터 얼마 정도 준비 기간이 걸렸냐고 하셨을 때 3개월,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엄청난데? 네. 추진력이? 그게 왜냐면 이거는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은 그야말로 방만 존재를 하고 아. 제가 기구만 넣을 수 있으면 집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물론 그 다음에 많이 헤맸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 등록부터 몰랐고 포스머신도 처음 써보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에도 제가 사업자는 내놨었어요 이미. 네, 이제 사업자 내놨던 이유가 제가 사업자로 하고자 했던 다른 방향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를 그대로 쓰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제가 기업들에게 방문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준비하다가 그냥 개원을 하게 된 거죠. 아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서리에 로케이션을 했을 때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리에 처음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원래 일했던 클리닉이랑의 이제 계약 자체가 거기를 떠나게 되면 그 뭐 반경 얼마에서는 못하는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계약 자체를 지키는 것도 컸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원장님과 관계도 있으니까 전 도의적으로 꼭 지켜야겠다 해서 저는 무조건 반경 밖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 반경 밖으로 보니까 옵션이 많이 줄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썰이라는 동네를 어릴 때 한두 번 간 거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의외로 잘 모르셨구나. 예, 썰이라는 썰이를 시장. 전혀 몰랐어요. 제가 썰이의 그 클리닉을 결정한 것도 한 두 번 가보고 결정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당시에 썰이에 정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 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 한인 약국이 있고 그 한인 메디컬 닥터분이 계시고 네. 거기 안에서 방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반경도 좀 충분히 떨어져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결정한 거죠. 사실 그 당시 20대셨던 건가요? 28입니다. 28. 엄청나네. 되게 어린 나이에 네.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실 때 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나요? 아니면은 일단 눈앞에 있는 거를 좀 처리하면서 직감으로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후자로 그때그때 있었던 걸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냥 출장 가는 카이로프랙틱으로 만들었던 에버그린이었던 그래서 로고도 만들어놨고 다 만들어놨던 거를 갑자기 개원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 개원을 하게 된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어차피 여는 게 낫겠다 해서 간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기구들 사가지고 진행했지만 예를 들어 앞에서 뭐 코스라던가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CRM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루지 못했고 회계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고 은행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몰랐고 사실 뭐 헬스케어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내부의 실무적인 거 외적인 게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쵸. 자격 관리부터 맞아, 해서 맞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걸 다 해내셨는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 리스크 저한테는 어차피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도 리스크고 그치. 벌릴 게 없는 상태. 만약에 첫 년도에 제가 굉장히 좀 잘 정착을 했다면 맞아. 이거를 안 절대 안 했을 했을 수도 거예요. 있겠네요. 네, 저 원래 목표는 개원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물론 처음에 대학원 다닐 때는 다 개원 생각을 했죠. 그쵸. 근데 제가 딱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 사업을 더 잘 됐었으면 그걸로 더 늘려가려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도 생각했을 때 개원을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묶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이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개원을 하게 됐던 거죠.